네, 반갑습니다. 이경엽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그리고 굉장히 반갑고 늘 보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화성 고잔민요의 전승양상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라는 글인데요. 저는 지난 6월에 처음 이 고잔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안병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글로만 알고 있던 지역 그리고 그런 제보자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몇 차례 더 현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다녀왔다는 그 마을 남양읍 신회동 고잔마을은 문화적 전통이 굉장히 풍부하게 전승되는 곳입니다. 발표문 24페이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특히 이 마을에 사시는 안병선 선생님과 또 같이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특히 안병선 선생님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에 꽤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이 지역과 화성 남양읍 일대에 나와 있던 여러 자료들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술조사나 연구를 보면 특히 화성 두레농악, 화성 두레소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레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요. 이 두레가 화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 충청도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오래된 전통이기도 해서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잔 두레소리라는 이 이름보다 좀 다른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들을 24페이지에 하고 있는데요. 두레소리라는 명칭이 무형문화재로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2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농요를 비교해 볼 때 화성 고잔 두레소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경기도 경우 논매는 소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지역마다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런 화성의 다른 지역과 그리고 파주, 포천, 동두천 등의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까지를 놓고 아울러 보니까 고잔 두레소리라는 이 명칭이 어떤 특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갖게 한 것은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안병선 선생은 농요 이외에 어업노동요, 장려의식요, 그리고 세시의식요, 토목노동요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노래 중에서 어떤 특정 노래만을 따로 떼가지고 종목화하기보다도 전승 목록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병선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민요에 얽혀있는 전통 지식을 굉장히 풍부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장르 단위로 분절화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고정화되어 버리고 마는데요. 그보다도 좀 폭넓게 전통 지식 일반까지를 아우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안병선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고잔민요의 전승양상을 살피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탐색하려는데 이 발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래는 민요는 개인작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전승하고 있죠. 또 노래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해서
먼저 고잔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문화적 전통이라는 두 번째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 두 장을 제시했는데요. 시와하오가 막아지기 전까지는 신회리 고잔마을이라는 곳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택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서 상당히 먼 곳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의 모습이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27페이지 지도를 보면 고잔이라는 마을이 반도 모양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불룩 쏟아 있고, 그리고 배후지에 그 배후에 농경지가 있는 그런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마을의 모습들 그리고 생업활동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구술을 해주십니다. 마을 앞에 삼면이 바다였다고, 그러니까 바다 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처럼 주민들은 바다에 드나들면서 생업활동을 했습니다. 철 따라 나오는 해산물을 잡아서 생활을 하고요. 또 한편 바닷가 마을이지만 뒤편에 조선시대 이후로 간척지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농경지들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반농 반의 생업활동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가 각기 따로가 아니라 함께 전승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레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 기간 공동체 생활의 중심을 이루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성, 남양읍, 신해리 1구, 2구가 각기 따로 두레를 구성해서 자기 마을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 제가 28페이지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는데요. 고잔 두레의 경우 영자 그리고 이자라고 부르는 그 두레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그래서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가는 방식으로 했고, 특히 논매기에 이 두레를 집중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풍물을 동반해서 다니고, 7월에는 눈농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호미거리라는 굉장히 큰 축제 활동 같은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배경이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농학과 농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승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논농사에 집중을 했지만 봄과 가을에는 어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생업활동을 이렇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곤 합니다. 구술 자료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밑에 단락이 가장 밑에 단락인데요. 고잔 사람들은 가을과 봄에 바닷일을 주로 하고 여름철에 논농사를 주로 짓는, 정월 보름부터 갯벌고랑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그물들을 설치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28페이지, 29페이지에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에도 부분 계속 어업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이런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제보자 안병선 선생님께서 오른편에는 낙지를 잡는 종가래라고 하는 어구를 들고 계시고, 왼손에는 일반 논밭에 사용하는 삽을 들고 계시는데, 양쪽에 양손에 이런 것을 함께 잡고 계시는 모습처럼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형태가 이 마을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분들은 쇠시풍속 절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의를 지내기도 하고 의뢰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특히 정월달에 지신발비, 7월달에 우물제, 그리고 10월달에 도당굿, 그리고 초상라면 치르던 여러 가지 상장례 등이 이 마을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고, 이런 배경들이 민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승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가장 밑에 단락에 지신발비에 대한 설명을 했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이 두레패들이 이 지신발비 때도 들고 다니던 이 깃발인데 11번 깃발이 고잔마을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80년대 후반에 조사된 보고서에 소개된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런 낭대라고 부르는 깃발을 들고서 지신발배 할